경공부 모임 실천유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정신과 사이에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맑아집니다. 정신이 우울하면 육체도 힘이 빠집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 최근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유전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유전자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유전자도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염색체 유전자 DNA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포 핵 속에 염색체라는 것이 여러 쌍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체를 다 풀어놓으면 사람의 키만큼 길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좁은 공간에 이렇게 똘똘 말려서 이 모양으로 똘똘 말려 있습니다. 조금 그걸 풀어놓고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을 마치 실이 실패 감기듯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공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풀어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이 꼬여있는 사다리 모양입니다. 이것이 여러 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자 하나하나를 DNA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자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떤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하는 한 단위의 DNA를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A는 이 부분,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고 유전자 B는 이 부분,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염색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염색체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유전자가 활성되고 나머지 유전자가 다 잠자고 있으면 그건 심장세포가 되고 이 부분이 유전자가 살아있고 다른 유전자는 다 잠자고 있으면 그것은 피부가 세포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염색체가 다 같지만은 바깥에 작용을 하는 유전자를 다르기 때문에 이 실제로 바깥에 작용을 하는 유전자 이것을 가지고서 상유전자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합니다. 에피제네틱스.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일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DNA 실이 이렇게 실패 같은 히스톤에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히스톤에 이렇게 감겨 있는 이 부분은 외부에 작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에피제네틱 마커라 그래가지고 도중에 화학 분자들이 붙습니다. 이 화학 분자들이 붙으면은
그 부분에 DNA가 작용을 할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체 DNA는 다 같지만은 이렇게 히스톤이 어디 붙느냐, 에피제네틱 마크가 어디 붙느냐에 대해서 외부에 나타나는 작용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작용하는 그 유전자를 갖다가 에피제네틱스라고 말합니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이것이 실제로 작용을 하는 것은 상유전자, 에피제네틱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전자가 무엇이 상유전자를 결정지우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조상 대대로 타고 내려온 그러한 품성에 의해서, 기질에 의해서 에피제네틱스가 정해지기도 하지만은, 어미가 임신한 동안 식품, 담배, 스트레스 등 부모가 10대 때부터 쌓아낸 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스트레스를 겪느냐,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세포가 변하는데, 세포가 변한다는 건 상유전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상유전자가 변하는데, 그 변한 상유전자가 그것도 다음 세대까지 유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타고난 고정한 성질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음식 행동까지도 내 상유전자를 변경시킬 뿐 아니라 내 자손의 상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후 본인의 영양, 흡연, 운동, 스트레스 등이 상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유전자도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뭘 먹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전자가 변하는 것처럼 마음이 쓰미에 따라서도 유전자가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유전자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쥐의 상유전자 유전자 속에는 아구티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아구티가 그러면은 이 암이나 당뇨 같은 것을 억제합니다.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새끼가 달라집니다. 아구티가 활성화되면 이 새끼는 건강한 새끼가 나오고요. 아구티가 활성화되지 않고 알고에 잠자게 내버려두면 이렇게 그 비대하고 색깔도 황색인 쥐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구티라는 것은 암, 당뇨 등을 억제하는 유전자입니다. 쥐를 그냥 두면은 이 아구티 작용이 억제돼 가지고 그것이 유전이 되면 이 새는 황색 비만제입니다. 근데 음식을 조절해서 그 상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아구티 작용이 살아나서 그것이 유전이 되면은 검고 작고 건강한 이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임으로써 상유전자를 변경시킨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낸 그 재미있는 예입니다. 상유전자에 대한 또한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유전자 속에 GR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글루코코티코이드 리셉터라는 건데요. 그 GR이라는 유전자. 그런데 이 GR이라는 유전자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속에 GR이 있으면은 외부에서 자극이 와도 스트레스 덜 받고, GR이라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외부 스트레스에서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미즈가요, 새끼를 자꾸 핥아주고 구여해주고 하면은 요 새끼 쥐의 GR이라는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에피지네틱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강하고 정상인 쥐가 되는 반면에 에미즈가 새끼를 거둬주질 않으면요, 그러면은 GR이라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약한 아주 그 병신쥐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유전자 GR은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유전자이다. 쥐가 새끼를 낳아 일주일 이내에 잘 핥아주면 상유전자가 GR을 활성화하게 되어 새끼는 스트레스에 강하게 되고 방관하면 스트레스에 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과 유전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사랑을 받으면 GR이 활성화되고, 마음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GR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유전자를 변경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피제네틱, 상유전자에 대해서 길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길게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명상이 상유전자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실 명상이 마음만 바꾼 뿐 아니고 육체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 명상하는 게 뭐 그리 시시한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도 육체도 바꾸느냐고 믿지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명상은 마음과 육체를 바꿀 뿐 아니라 유전자까지도 바꾼다고요. 상유전자까지도 바꾼다는 겁니다. 자, 명상이 유전자까지도 바꿉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에서 명상이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전자까지도 바꿔놓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논문에 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을 한번 여기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면 상유전자 전반을 개선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련 상유전자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염증 관련 상유전자에 작용해서 염증을 억제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억제하고 건강에 관련되는 유전자를 강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돕습니다. 뇌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를 성장시킵니다.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와 대화하는 명상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명상은 유전자에 전달이 됩니다. 뭐 특별히 이 명상은 유전자로 간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명상은 유전자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유전자에게 명상을 보낸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에너지를 모은다고 생각을 하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모든 세포의 유전자에게
에너지를 보내면서 편하게 이완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를 쑥 내밀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에너지를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길게 내쉬면서 이 에너지를 모든 세포에게 전한다. 숨을 들이쉬면서 에너지가 모인다. 숨을 내쉬면서 모든 세포에게 에너지가 전해서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행자께서는 이 동영상을 중지시키고 다 같이 명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다 바로 앉아서 허리를 바로 세우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쉬면서 에너지를 모은다. 아랫배에다 숨을 들이쉬면 에너지를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쉬면서 모든 세포에게 에너지를 보낸다. 모든 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런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명상을 하면 에피지네틱이 건강한 방향으로 변한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면역력도 증가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긴장도 완화되고 병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명상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풀어놓은 마음 상태와 깨어있는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잡념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두고 삽니다. 그러면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놓은 마음의 상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날 때는 이렇게 지납니다.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둬요. 그럼 머릿속에 제멋대로 저 생각이 왔다 갑니다. 그렇게 사는 마음을 우리는 풀어놓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해서 마음을 딱 잡은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 상태로 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명상을 할 때처럼 마음을 모아서 행복하다를 되풀이하면서 사는 겁니다. 푸른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보는 마음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틀을 바꾸는 일, 즉 파라다임 시프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틀을 바꿔버리자 이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제멋대로 돌아가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는 항상 명상하고 항상 행복하다 그러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하다는 상태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다만 습관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자께서는 여기서 비디오를 멈추시고 다 같이 명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쾌 앉아서 바로 앉고 눈을 감고 숨을 크게 천천히 들이쉬고 숨을 천천히 크게 내쉽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행복하다 라고 말하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몸으로 그걸 느낍니다. 행복한 걸 느낍니다.
들이쉬면서 행복하다. 내쉬면서 행복한 느낌. 구체적으로 행복한 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날이 시원해서 행복하다. 후 내쉬면서 시원한 것을 느끼면서 행복하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이 편해서 행복하다. 숨을 후 내쉬면서 마음이 평안,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를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 아침을 상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 행복을 느껴봅니다. 일어서서 세수를 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내쉬면서 행복을 느껴봅니다. 들이쉬면서 아침이 맛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내쉬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머릿속에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잡념을 일체 버리고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럽니까? 그때는 냉정하게 처리하고요. 그런 환경,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행복한 조건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진 인간에서 깨어난 인간으로 변신합니다. 새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자께서는 비디오를 멈추시고 다시 한번 명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바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면서 행복하다, 내쉬면서 행복하다, 그걸 느껴봅니다. 들이쉬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내쉬면서 그걸 몸으로 느껴봅니다. 자, 시작.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결심, 습관, 실천 세 단계를 거쳐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제1단계 결심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결심했는지. 결심한 것은 깨어난 인간으로 변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습니까?
머릿속에 제멋대로 생각이 돌아다니게끔 그렇게 풀어놓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생각이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꽉 잡아놓고 깨어난 인간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잡아놓기로 했죠? 행복하다는 생각을 잡아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유전자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상유전자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열심히 해서 생각도 바꾸고 유전자도 바꾸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1단계에서 결심한 것을 제1단계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어떻게 습관을 만들죠? 습관을 만드는 법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지. 습관을 만드는 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행복하다를 반복, 명상하면서 행복하다를 반복, 명상하면서 행복하다를 반복.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지극히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사람이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지극히 간단한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심한 거 해가지고 습관을 만든 것을 어떻게 실천하실래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그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습관 만들기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깨어난 인간으로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갑니다. 매일 자기 전에 2분 명상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5분, 10분, 30분으로 느립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하루에 2번, 3번, 4번, 5, 6번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요, 특별한 신경을 안 써도 24시간 자연스럽게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의 마무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마음먹기를 하고 습관 만들기를 하고 실천하기를 했습니다. 마음먹기는 행복하다 하는 습관을 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습관 만들기는 긴장을 풀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행복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는 하루에 몇 번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실천해요. 목표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어난 사람으로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늘은 한문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께서는 마무리 명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명상을 하면 유전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자께서는 명상을 하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